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청와대 외곽 주차장에는 한 노인이 천천히 걸으며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강철수는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어요. 주차장 안내원이라는 직책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철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관님. 강철수는 환경부 장관의 차량이 들어서자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장관은 바쁜 와중에도 창문을 내려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강철수는 여러 정부 요인들의 얼굴과 차량을 모두 외우고 있었죠. 그것이 그의 작은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는 오늘따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부산하게 움직였고 경호원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철수 아저씨, 오늘 미국 국무장관이 온대요. 비공개로요. 청소부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한미 외교 갈등에 대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0해를 살아오면서 그는 한국의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직접 겪었고,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한국과 함께했죠. 동맹이자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철수 씨, 커피 한잔 하고 가요. 경비대장 박민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강철수에게는 늘 젊은 친구였어요. 이 늙은이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오늘은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있어야죠.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요. 두 사람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에단 콜맨 국무장관의 극비 방안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국 간 외교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박민호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추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지만 실은 오늘 오후에 온다더군요. 경호 때문에 일부러 정보를 다르게 흘린 거죠. 강철수는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마셨어요.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종이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졌구만. 내가 젊었을 때는 그저 함께 싸우는 것만으로도 동맹이라 불렀는데. 철수 씨도 군인이었죠? 한국전쟁 때?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그랬지. 18배 군복을 입었네. 그때는 모두가 군인이었어. 살아남기 위해서.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먼 기억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청와대 밖, 서울 도심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연일 한미 관계의 긴장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일부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철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강철수는 자신의 작은 우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와대 정문 쪽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듯 했어요. 강철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행이 탄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천천히 주차장으로 진입했어요. 강철수는 평소처럼 손을 들어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차가 지나가고 두 번째 차가 다가왔어요. 그 차의 창문 너머로 그는 한 서양인 남성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강철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차 안의 남자, 에단 콜맨 미국 국무장관은 창밖의 노인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불가사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량이 멈추었고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죠. 에단 콜맨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강철수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작은 전환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우산을 펼쳐들고 미국 국무장관 일행을 맞이하려 했지만 에단 콜맨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주차장 한편에 서 있는 노인 강철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측 의전 담당관이 다가와 말했지만 에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감정의 풍랑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깊은 감동이 교차했죠.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태운 차량에 이어 보조 차량들도 도착했고 미국 측 경호원들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에단 콜맨은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따랐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저분이? 에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강철수를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강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빗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도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단 콜맨이 갑자기 걸음을 빨리 하더니 강철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노인 주차요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이죠. 세상에, 정말 당신이? 에단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수의 손을 잡았죠. 강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혼란스러움이 드러났어요. 저를 아십니까? 강철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빗소리만이 들렸어요. 에단 콜맨은 고개를 들어 강철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반세기 전의 기억을 담고 있었어요.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니까요. 주변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경호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릴 적 한국전쟁 이후 혼란 속 서울의 뒷골목에서 나를 구해준 한국군 병사.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에단의 말에 강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조각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서울 남대문 시장 근처였습니다. 에단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미군 가족의 아이였어요. 10살이었죠. 그날 시위대와 폭도들이 미국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떨어져 위험에 처했을 때 에단의 말이 흐느낌으로 끊겼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당신이 나타났죠. 한국군 제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당신은 몸을 던져 저를 보호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강철수의 눈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금발의 어린 소년. 그 아이가? 강철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거리, 분노한 군중, 그리고 겁에 질린 한 미국인 소년의 얼굴.
그날은 그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채로. 그 이후로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강철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에단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장관님. 비가 오는데. 하지만 에단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강철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외교관의 길을 택했죠. 그리고 항상 당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순간의 역사가 기록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재빨리 움직여 기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경호원들도 두 사람 주위에 우산을 펼쳤어요. 외교부 장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에다는 천천히 일어섰지만 강철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분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었지만 외교적 감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었죠. 강철수는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근무복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들어서자 대통령과 주요 강류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식 환영식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단 콜맨은 한국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식 소개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강철수 씨라고 합니다. 50년 전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외교적 미소를 지으며 강철수에게 인사했어요. 강철수 씨, 뜻밖의 재회를 축하드립니다. 콜맨 장관님의 말씀처럼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군요. 강철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차분했어요. 별 말씀을요, 대통령님. 그저 오래전 일을 기억해 주신 콜맨 장관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의 공식 행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준비된 의제와 외교적 긴장감은 잠시 뒤로 물러났고 인간적인 감동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했어요. 에단 콜맨은 강철수를 자리에 앉히고 그와의 인연을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반세기 전의 짧은 만남이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외교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청와대의 회의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적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아래에는 인간적인 교류의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청와대 회의실의 창문을 통해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실내를 채웠어요. 에단 콜맨은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강철수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5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겁니까? 한국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단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평생 남는 법입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기억은요. 에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살았죠. 1975년 저는 10살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관계가 미묘한 시기였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날은 어머니와 남대문 시장에 갔었습니다. 갑자기 시위대가 나타났고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당시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라 금발의 미국인 아이는 표적이 되기 쉬웠죠. 에단의 눈이 강철수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0년 전의 공포와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 무리의 청년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 에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당시 병장이었던 강철수 씨가 나타나셨습니다. 휴가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가 군중 사이를 뚫고 저에게 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날 시장은 혼잡했고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죠. 저는 휴가를 나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금발의 어린 소년이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건 그저 겁에 질린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에단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들쳐 업고 군중을 뚫고 나갔습니다. 누군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죠.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어요. 그는 저를 미군 기지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어린 제게는 그 말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에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외교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병사를 찾고 싶었어요.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으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강철수 씨, 당신의 행동은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군요. 미국 측 수행원 중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에단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에단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알려주시길 우리의 재회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식 일정에서 벗어난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개인적 인연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한국 측 참모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예정된 회의는 잠시 미루고 이 특별한 인연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철수 씨의 용기와 인류애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에단 콜맨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외교적 긴장감보다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우리가 논의하려던 모든 의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니까요. 강철수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일을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강철수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제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고
어쩌면 두 나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비서실장은 언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고 있었죠.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소식이 퍼지면서 그 수가 늘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그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연도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는 듯 했죠. 정말 운명 같은 일입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 이곳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다니. 제가 국무장관이 되고 당신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철수가 조용히 웃으며 그의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80의 나이에 주차 안내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군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몇몇은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에단도 함께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영웅입니다. 직책이나 지위와 상관없이요. 그 말에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겸손했어요. 영웅이라. 그건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아닐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맨 장관님, 강철수 씨. 저는 이 특별한 만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공식 만찬 자리에 언론을 초대하려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에다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철수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만. 에단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류의 용기, 그리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연대감. 이런 가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맨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하기 어렵네요.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방금 소셜미디어에서 콜맨 장관님과 강철수 씨의 만남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인생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0의 나이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어린 미국 소년을 구했고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깨어났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사진이 실렸어요. 각 신문사의 제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은인을 찾아 무릎 꿇은 미국 장관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아파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려 했지만 현관문 밖의 소음에 놀랐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르신, 잠시만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어제 콜맨 장관과의 만남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5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강철수는 그저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어 청와대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박 대장님, 저 강철수입니다. 오늘 출근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취재진이 많이 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박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이제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걱정 마세요.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뵙고 싶어 하셨어요. 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1시간 후 청와대 경호실 차량이 도착했고 그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자들의 열기는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청와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그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조용히 근무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안내받았어요. 경호원들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고 몇몇은 깍듯이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강철수 어르신, 대통령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 직원이 그를 맞이했어요. 강철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웅장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집무실 안에는 외교부 장관과 비서실장, 그리고 에단 콜맨도 있었습니다. 에단은 그를 보자 일어나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취재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요. 강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방송 이후 국민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긍정적입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한미 외교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응답이 78%에 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강철수는 태블릿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심이 좀 부담스럽네요. 에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겸손함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어제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인연을 넘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맨 장관님 말씀대로입니다. 실은 오늘 한미 외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제의 사건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에다는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협상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양국의 진정한 유대를 상징하니까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80의 나이에 국제외교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강철수는 청와대 복도의 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앞에도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고 경내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양국 대표단이 모두 기립하여 그를 맞이했어요. 미국 측 인사들은 에단으로부터 강철수의 이야기를 이미 들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철수는 조용히 에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그는 주의 깊게 양측의 대화를 들었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재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말했어요. 이는 이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당초 요구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 주 동안의 경색된 분위기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회의가 휴식 시간에 들어갔을 때 에단이 강철수를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라 놀라셨을 겁니다. 강철수는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그가 젊은 시절 알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군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공식 회담보다 진정한 인간적 교류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죠.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단지 우리의 만남 때문인가요? 에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치적 계산도 있겠죠. 우리의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저녁 백악관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우리의 만남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강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에다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인류애를 잃지 않는 그런 정신이요.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믿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대표들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강철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회의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고 강철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양측은 예상보다 빠르게 여러 안건의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팽팽한 논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협력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회의가 마무리될 때 한국 측 대표단장이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은 없는데요. 미국 측 대표단장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콜맨 장관님이 매우 존경하는 분이라니 저희도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철수는 에단과 함께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한미 외교 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저 주차 안내원입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적절할까요? 에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은 그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생님은 우리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셨어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함께 해주신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특별한 상황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청와대를 나서는 길에 강철수는 평소 자신이 일하던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노인 주차 안내원이었던 자신이 하루 만에 국제적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강철수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낸 경호원이 아파트 앞에서 취재진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그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는 감동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요즘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유대감이요. 강철수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특별한 지위나 권력 없이도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의 선행을 보여주셨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그가 평생을 살아온 곳. 그는 자신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군복을 입은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오늘날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강철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이었어요. 80의 나이에 맞이한 예상치 못한 모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회는 예상치 못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철수와 에단 콜맨의 만남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진정한 외교적 우정의 순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를 감성 외교라 칭하며 실질적인 국익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이번 사건은 분명 감동적입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국회 연설대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말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미국 측은 기술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논쟁은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소셜미디어는 양측 주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철수는 아침 일찍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이 그의 아파트 앞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기자들의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그를 맞이했어요. 강철수 선생님, 오늘 하루 정말 바쁘실 겁니다. 오전에는 각국 대사들과의 환담, 오후에는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각국 대사들이라고요? 제가 왜?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외교적 긴장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짧고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인데. 비서실장은 공감의 표정을 지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실에는 10여 개국의 대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강철수가 입장하자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단 콜맨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따뜻한 미소로 강철수를 맞이했어요. 강철수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취재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요. 강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맨 장관님은 어떠셨나요? 에단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언론의 관심 때문에 조금 정신없었습니다만 선생님보다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사들은 차례로 강철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50년 전 있었던 일과 그의 생각에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을 텐데 미국인 소년을 구하는데 주저함은 없으셨나요? 강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변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이윽고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의는 2시간가량 계속되었고 강철수는 묻는 말에 최대한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의 소박하면서도 진심 어린 답변은 외교적 언어에 익숙한 대사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에다는 강철수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미국 측 대표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 워싱턴에서 공식 감사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선생님을 초청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일이었어요. 백악관이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과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에단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의 겸손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 한 분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점심 식사 후 강철수는 잠시 청와대 정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봄바람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는 나무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모습이군요. 강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대통령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선생님을 뵈니 반갑습니다. 대통령은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철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대통령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이 모든 일에서 물러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선생님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협상은 몇 주 동안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돌파구가 마련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선생님과 콜맨 장관님의 인연 덕분입니다. 강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정원에 머물다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은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에단 콜맨이 먼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기술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어요. 특히 반도체 기술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에단은 계속해서 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그 모든 것이 양국의 깊은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강철수 씨와의 만남이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다는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강철수 선생님과의 재회는 우리 양국의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더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강철수 씨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에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강철수 선생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다음 주 워싱턴 행사에 초청했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 충분히 기여하셨으니까요.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동안 강철수는 회견장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강철수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휴게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에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강철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뿐이에요. 에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워싱턴 방문을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요. 에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소식을 백악관에 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는 청와대에서의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각국 대사들과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80해를 살아오면서 그가 이렇게 많은 중요 인사들과 한자리에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인연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철수 선생님과 에단 콜맨 장관님의 재회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두 분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강철수는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는 자신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 순간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에단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저는 귀국합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제 여권은 아직 유효합니다. 지난해 일본 여행을 위해 갱신했거든요. 에단은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강철수는 에단과 함께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밖에는 여전히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워싱턴 방문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콜맨 장관님,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 없이 차에 올랐어요. 차량이 출발하자 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두렵습니까? 에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제가 이런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설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단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생님 같은 분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차량은 조용히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고 강철수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80의 나이에 맞이한 예상치 못한 모험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워싱턴 D.C.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강철수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그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 정부가 보낸 의전 차량이 활주로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동행한 외교부 관계자 2명과 함께 그는 차에 올랐죠. 강철수 선생님, 워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 안에서 미국 국무부 의전 담당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사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휴식,
둘째 날은 백악관 행사와 국무부 만찬, 마지막 날은 의회 방문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든의 나이에 이런 장거리 여행과 빡빡한 일정은 분명 체력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차량이 워싱턴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도로와 웅장한 건물들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강철수는 자신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벚꽃이 피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포토맥 강변을 따라 핀 분홍빛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의전 담당관이 미소 지었어요. 네, 지금이 워싱턴의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내일 아침 벚꽃 산책로를 거닐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신했어요. 의전 담당관의 안내를 받아 그는 준비된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콜맨 장관님께서 저녁에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강철수는 창가에 서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 콜맨이 호텔을 방문했어요. 그는 공식 의전 없이 혼자 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의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네요. 에다는 와인 잔을 들어 살짝 부딪혔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일 예정이에요.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그저 평소처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관심이 여전히 어색합니다. 저는 그저 에단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이 가장 비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5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그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진정한 인류애의 표현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에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50년 전 저에게 하셨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강철수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그 오래된 기억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기억해 주셨다니 신기하네요.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포토맥 강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의전 담당관이 말한 대로 벚꽃 산책로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몇몇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강철수는 그 익명성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꽃잎이 흩날리는 광경을 감상했어요. 아름답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단 콜맨이었어요. 그도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아침 산책을 나온 듯 했습니다. 장관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에단은 미소 지었어요. 가끔 이곳에서 아침 조깅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을 찾아왔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과 벚꽃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도시가 어색했습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워싱턴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이곳의 거대한 건물들과 역사적 무게감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벚꽃 산책로에서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이 꽃들이 알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에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로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백악관이 보였어요. 몇 시간 후면 저곳에 가게 되겠군요.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세계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강철수는 정장을 갖춰 입고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차량이 백악관 앞에 도착하자 의전 담당관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그곳에 있었어요. 강철수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께서 선생님을 직접 맞이하실 예정입니다. 강철수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그는 백악관 내부로 들어섰어요. 복도를 지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은 짧지만 따뜻했어요. 대통령은 강철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런 인간적 유대가 국가 간 관계의 진정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백악관 로즈가든에는 국내외 언론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두 개의 연단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나와 환영사를 했고 이어서 에단 콜맨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 한미 관계의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강철수 선생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속에 강철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잠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 당황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에단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연단 앞에 섰어요. 50년 전 이분은 한 미국 소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에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애로 기억됩니다. 강철수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인간애입니다. 에단이 마이크를 강철수에게 넘겼어요. 강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모두에게 전달되었어요. 50년 전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콜맨 장관님이었다는 사실은 운명이었나 봅니다. 강철수는 잠시 생각을 모았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국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청중들은 집중하여 들었어요. 콜맨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이것은 제가 군 생활 중에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포탄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죠. 강철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간, 사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같은 꿈과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외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도 잘 모릅니다. 그저 80해를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국경이나 인종, 언어를 넘어서 말이죠. 강철수는 에단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콜맨 장관님을 다시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재회가 우리 두 나라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철수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단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어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철수 씨, 이번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실 계획인가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제 나이에는 조용한 삶이 더 어울립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콜맨 장관님, 이번 사건 이후 한미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에단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우리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실질적 조치입니다. 그 말에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주간 진전 없던 협상이 급격하게 진전된 것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철수와 에단은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의전차를 타고 국무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셨죠? 에단이 물었어요.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에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인가요? 국무부에서 강철수 인권 외교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류애와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가치를 실천한 외교관이나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죠.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선생님이 될 겁니다.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영광입니다. 저는 에단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선생님의 겸손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선생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대표하는 가치, 즉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도 인간애와 연민을 잃지 않는 정신을 기리는 것이죠. 차량이 국무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밖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강철수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국무부 내부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간소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에단은 직접 상패를 강철수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단단히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가 눌러졌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에단이 포옹 중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0해를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어요.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강철수는 호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에단 콜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마지막 날인데 개인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1시간 후에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면 좋겠습니다. 1시간 후, 에단은 약속대로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는 공식 의전 차량이 아닌 개인 차를 몰고 왔습니다. 강철수가 로비로 내려가자 에단이 직접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늘은 제가 운전사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을 벗어나 버지니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에단은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행사 이후 한국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방위비 협상 타결 소식에 여론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군요.
차는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들어섰어요. 마침내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에단이 차를 세우고 강철수를 내려다보았어요. 여기는 제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단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92세입니다. 그날 시장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분이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정원이 아름다운 2층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생기 있었어요. 어머니, 강철수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노부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신 분.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어요. 강철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에단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금발의 소년 강철수의 기억 속 그 아이였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었던 건 1969년부터 1976년까지였어요. 노부인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했죠. 저와 에단은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날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위대가 나타났고 혼란 속에서 에단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그때 한 한국 군인이 에단을 안고 제게 왔습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 군인이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항상 그 은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날 기회도 없었죠.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들이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건 선생님의 영향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항상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단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기쁩니다.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부인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에단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첫 외교 임무도 서울이었죠. 강철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어요. 식탁에는 수프와 샐러드, 구운 닭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 후 에단은 서재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태극기 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강철수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제 겉옷을 벗겨 저를 감싸주셨어요. 그 옷의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간직했어요. 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태극기 조각을 만졌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배지는 제가 훈련소를 졸업할 때 받은 것이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잠시 그 순간을 느꼈어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인연의 신비로움을. 오후가 되자 에단은 강철수를 공항으로 데려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노부인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항상 감사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강철수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강철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 주차장에서 계속 일하겠죠. 에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명인사가 되셨는데요.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에단의 눈에 존경심이 깃들었어요. 선생님의 그 마음가짐이 바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에단은 직접 강철수를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했어요. 출국장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에단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강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인류애와 용기를 제가 이어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에단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맨 장관님. 당신이 그 어린 소년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그리고 강철수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에다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강철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기자회견,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에단의 어머니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의 여든의 삶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모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인천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그들 사이를 지나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어요. 외교부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철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집에 들러 쉬었다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차량이 선생님 댁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간이 그를 반겼습니다. 강철수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잠시 눈을 붙였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차량이 도착했고 강철수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어요. 강철수 어르신 환영합니다. 미국 방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강철수는 낯선 유명세에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만남은 따뜻했어요.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기술 이전 문제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되었어요. 강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의 겸손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한 장을 강철수에게 건넸어요. 청와대 내에 강철수 평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연구와 교류가 이루어질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자격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삶이 상징하는 가치를 제도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강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기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센터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철수는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어요.
그가 평소 일하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에단 콜맨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 돌아오셨군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장 박민호였습니다. 박 대장, 잘 지냈나?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어요. 박민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철수 씨는 국가적 영웅이 되셨군요. 텔레비전에서 워싱턴 방문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강철수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요. 박민호는 강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철수 씨는 앞으로도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강철수는 주차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니까. 하지만 오후에는 그 평화센터 일도 해야 할 것 같군.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어요. 박민호는 그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시면 환영합니다. 철수 씨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강철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강철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 그는 청와대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청와대 정문 경비원들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강철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차 안내원으로서가 아니라 강철수 평화센터의 명예이사장으로 청와대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주차장을 지나며 옛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습관이라 그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어요. 강철수는 잠시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에단 콜맨을 만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한다면서요? 박민호가 물었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한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어. 강철수는 주차장을 떠나 청와대 동쪽에 새롭게 단장된 건물로 향했어요. 이곳이 바로 강철수 평화센터였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센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로비에는 강철수와 에단 콜맨의 재회 순간을 담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오전 회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편안했어요. 창문으로는 청와대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철수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미 관계 개선과 국제 평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여했어요. 특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강철수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에단 콜맨 장관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음 달에 직접 방한하실 예정이에요. 미국 대사관 문화담당관이 말했어요. 강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콜맨 장관님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강철수 마이너스 콜맨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에단 콜맨과 강철수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말했어요.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철수는 점심시간에 청와대 인근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화려한 곳보다 소박한 장소를 선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종종 옛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철수 씨, 여기 앉으세요. 박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른 청와대 직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강철수는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오늘 미국 대사관에서 왔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한 직원이 궁금해했어요. 강철수는 간단히 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죠. 철수 씨는 이제 완전히 외교관이 되셨네요. 박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주차 안내원 출신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다만 우연히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의 겸손한 태도에 모두가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강철수는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도착하자 강철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강철수 할아버지, 정말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배웠어요. 한 학생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반가워, 얘들아. 오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학생들과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으로 채워졌어요. 그들은 강철수의 인생 이야기, 특히 에단 콜맨을 구했던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외국인 아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었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에 학생들은 감동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 국무장관님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놀랐지. 처음에는 그분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단다. 50년 전의 일을 누가 기억하겠니? 하지만 콜맨 장관님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 강철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의 기억,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을 들려주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 그의 말에 학생들은 숙연해졌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세대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강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단다. 국경, 인종,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지. 대화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강철수는 잠시 당황했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로비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에단 콜맨이 그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그냥 아이 하나 살린 것뿐이야. 그 단순한 대답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떠난 후 강철수는 센터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새로 심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 소나무, 다른 하나는 미국 떡갈나무였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그 나무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어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강철수는 센터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나서자 경호원들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강철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거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 미국 국무부는 강철수 인권 외교상 첫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의사 마리아 산토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토스 박사는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뉴스를 보며 강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이름을 딴 상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강철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담은 다양한 기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에단 콜맨과의 재회, 백악관 방문, 평화센터 개소식 등 최근 몇 개월간의 특별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강철수는 창가에 앉아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강철수는 문득 미국에 있는 에단 콜맨을 생각했어요. 그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근하기 전, 그는 잠시 베란다에 나가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맑은 하늘 아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그는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81의 나이에 시작된 이 새로운 삶,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청와대에 도착하자 청와대 경내는 이미 활기찼습니다. 멀리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두 국기를 바라보며 강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모여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강철수는 센터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1의 나이에 찾은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강철수, 한 사람을 구했던 평범한 노인이자 이제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센터 로비에 들어서며 그는 문득 에단 콜맨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강철수의 미소 뒤로 한미국기는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상징을 넘어 한 인간의 선행이 만들어낸 진정한 우정의 증표였어요. 그리고 그 우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